그 숙제 부분 접속사 끝까지였죠. 접속사 끝까지 같이 한번 리뷰 그 뒤쪽의 문제 한번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임 테스트부터 보자면 자, 오늘은 접속사였고 다분히 좀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원래대로라면 알맞은 접속사를 쓰고 그 다음에 한글에서 쓰고 그리고 각 문장 부문 분석하고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약간 이제 양을 줄였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랬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어떤 해석만 좀 잘해주셨으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when이나 as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I was young이랑 I was shy랑 인과관계를 좀 잘 따져보시면 돼요.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뭘 넣었을 때 가장 어울릴지에 대해서 올바른 접속사로서는 이제 가장 올바른 것으로서 이 위에도 써있지만 일단 문맥에 따라서 혹시 뭐 한글 표현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봐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좀 하시면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준 분명히 안 나타나 이렇게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While I was reading a novel, 나는 소설을 읽으면서 하면서라는 의미의 while이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 한 잔을 마셨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While I like watching sports. 여기서 while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다르죠. 뭐뭐이긴 하지만이라는 역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he likes playing them. 반면에 그는 스포츠 하는 것을 좋아한다. 직접 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을 좀 취한 후에 나아질 것이다. 앞쪽에 나온 이름이 You will feel better 이런 거 나와 있고 뒤쪽에는 이제 get이라는 현재 동사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get이라는 현재 동사를 쓴 이유 같은 경우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를 썼고 앞쪽에 will 같은 경우는 주절이기 때문에 그냥 will을 썼지, 그렇지? 그래서 시간 부사절 중에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제도 맞고 의미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도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영화 보기 전에 팝콘 사자라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치? 웃기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영화 본 다음에 팝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 지긋지긋합니다. 웃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항상 정답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아시죠? 그런 걸 이제 정답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절 he comes back 현재고요.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도착할 때 너에게 전화할 거야 이런 의미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쓰셨으면 선생님 판단해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죠. 중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었다는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났다는 인과관계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늦어서 택시를 탔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뒤로 가는 해서 늦어서 그래서 택시 탔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뜨거워 소대포문이죠. 그죠? 너무 뜨거워서 대기하다 원인 결과 그 다음에 13번은 만약에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조건의 부사절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하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가 맞겠죠. 전화한다면이 아니라 그치? 하지 않으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기면 파티를 열 것이다 라는 이겼을 때를 가정해보는 if가 맞겠고 그 다음에 16번은 비가 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축구 경기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쵸? 네? 분사군요? 어디? 이거 분사군이라는 이거 13번이요? 분사군은 아니죠. 분사구는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를 생략한 상태에서 동사의 ing 형태를 붙이는 게 분사
분사구문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명령 플러스 and 구조가 되겠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8번 반대시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or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얘 접속사는 해석적인 측면만 잘 맞춰주셨으면 그게 뭐 꼬이거나 어렵거나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지만 봐야지. 그냥 전치사 뒤에 문장부 쓰고 뜻은 똑같아요. 그렇죠? 동안이 뜻이 명사만 쓸 수 있어. 전치사. 지금 취하는 거 그것은 상관없어. 똑같은 거. 여기서 택시를 탔기 때문에 늦어서 택시를 탔다고 저거 하는 안 적었어. 아, 반대지 반대지. 오전 타기는 저걸 하는 시간. 무슨 크죠? 명령만 있는 거. 보시죠. 그다음. 진짜? 숙제도 같은 거 가있잖아. 그치? 이 다양한 것들이잖아. 노우라든지, 이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티라든지 뜻하고 요거는 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머릿속에 뜻 가지고 있다가 꺼내서 쓰는 거야.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몇 개 없으면 표현이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얘는 외워놔. 이런 접속사 표현이라든지, 과거의 접속사,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문제되잖아. 이거? 여기는 그게 동사형 설명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잖아. 동사였지. 근데 이 부사절에서 대략적으로 쓰면 이제 시제가 미래로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시간적 조건이 보이고. 그렇다면 논리성은 좀 많지만 만약에 얘를 바꿔주면 그게 바뀌겠죠. 그렇지? 근데 얘는 의 플러스 해석 플러스 어법 이슈가 좀 그런 거였죠. 조건이 맞죠. 의미는 하나도 많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겼기 때문에 카트를 했다 이런 거 괜찮은데. 아니면 비코스 같은 경우는 뒤쪽에 그 사실이 우리가 이겼을 때 딱 가정하기가 이해기는 어렵겠죠. 이길지 안 이길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그기면 이겼을 때 이겼을 경우 그래서 비코스가 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거 하나만 다 어렵다고 알고 있나? 그렇죠. 반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얘가 결국은 쉬는 안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진도를 좀 나가고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많아요. 엄청나요, 많아요. 시간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 방향, 그다음에 그 밖에 전치사까지. 전치사 파트까지 왔다는 얘기는 책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고 많이 왔네, 많이 했네. 자,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전치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방식을 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게 전치사를 어떤 그냥 암기로서 그냥 어떤 전치사 뒤에는 어떤 걸 쓴다 라는 것만의 암기로서는 좀 100% 읽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치면 어떤 뭐 조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떤 끝에 붙는 어떤 조사 이런 짜잘한 것들 별로 많이 어려워하듯이 마찬가지로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전치사를 쓰고 이때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예문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늘 누누이 뭐 다른 챕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문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문 많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전치사도 그래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짝꿍 전치사들이 있어. 많이 쓰이게 되는 함께 쓰이는 주로 쓰이는 전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예문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를 만약에 뭐 다른 거 예문 안 보여주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론들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다 외워. 의미 써봐. 구체적인 시간 앞에 올때 이거 다 외워봐 라고 하면 분량 장난 아니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예문으로서 이렇게 두 문장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책에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굳이 왜 줄까요? 이게 만약에 100% 적용되는 거다? N자체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면 이거 기계 안 줬겠지, 그치? 예문으로 수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문 보시고 실제로 쓰이는 경우를 보셔야 돼요. 전치사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치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여러분들 숙제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물론 뭐 이런 기계적인 전치사 문제들 이런 거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예문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at을 사용하는 예문 뭐 10가지라든지 뭐 in을 사용하는 예문 10가지 정도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전치사가 쓰인 해당 전치사가 쓰인 예문을 보면서 익힌다는 이런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책도 풀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회를 봐서 혹시나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자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나 아니면 이제 동명사 앞에 주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시간 앞에 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시간 앞에 온다 이 한 구절만 보고 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시간이 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떤 것들? 7시 정각에라든지 두 번째로는 9시 30분에 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이거죠. 에가 되는 거죠, 그죠? 30분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 어렵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볼 때 나는 이제 보통이라는 단어도 알고 그다음에 get up, 일어난다도 알고 7시도 아는데 이 at 같은 게 어려운 겁니다. 한글에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말 배울 때 나는 되게 7시에 일어난다는데 애가 헷갈려서 어떻게 쓰는 거야? 나는 뭐 되게 7시의 일어난다든지 7시로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치사 헷갈리는 이유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게 맞아요. 전치사 어려운 게 많고 최대한 많이 예문을 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시간 앞에 쓰는 경우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영어 한다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거야. 봤을 때 시간 앞에 시간이구나 라는 게 익숙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전치사도 익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on이랑 e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많이 해도 헷갈려하는 편인데 일단 이 기회에 정리를 좀 잘 하시고 on과 in의 차이. 자 일단 on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날짜나 요일 앞에 온다. 날짜나 요일 앞에 여기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그렇죠?
1995년 6월 17일이라는 날짜라든지 아니면 요일 앞에 옵니다. Monday, on Monday이라고. 자, 그 다음에 월요일에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on Saturdays인데 S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온 다음에 요일에 S 붙었다. 반복적인 맞습니다. 보시면 토요일마다라는 뜻이에요. On Saturdays. 위쪽에 나와 있는 on Monday 같은 경우는 그냥 월요일에 한번 일회성이죠, 그죠? 월요일에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작하실 때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나를 넣어주고 싶으시면 일단 전치사 on 쓰시고 s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연도나 월, 계절 리스입니다. 그래서 날짜, 요일이랑 그다음에 연도, 월, 계절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주로 이제 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인, 조금 더 스케일이 작은 거죠. 그죠? 날짜라든지 아니면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연도, 연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아니면 계절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인을 씁니다. 훨씬 더 큰 개념. 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개념. 날짜나 요일이라든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인 과거년도, 그렇죠? 우리 시제 파트에서도 많이 보듯이 인 2001년에 라는 뜻이 되겠고, 온이 아니라 인 2001.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월이죠. 3월에 in March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겨울에도 마찬가지 in winter, in summer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계절 앞에도 in을 써준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시각, 구체적인 시각 앞에 at이 온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다시 한번 on과 in의 차이 여기서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on과 in의 차이. 그래서 이제 여기 딸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맞춰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요일인지 뭐 구체적 시간인지 이런 것들, 연도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한번 잘 풀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치사들 같은 경우는 짝꿍이 있어요. 같이 쓰이는. 그러니까 언어가 보니까 오래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싸우면서 굳어진 표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시면 전치사 at, on, in과 함께 쓰이는 명사 둘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at night, at lunchtime, at Christmas, at present, at sunset.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앞 챕터들에서 많이 배웠었던, 많이 이제 접했었던 관용 표현이라고 많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건 어떤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익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맥락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글 쓰듯이 우리가 한글 쓰는 경우는 우리가 히스토리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변형됐는지도 알고 있는데 남의 나라 말을 배운다는 거는 어떤 히스토리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써. 그 사람들도 설명 못해요. 영어를 정말 잘한다. 아니면 이제 미국인이다. 라고 해서 근데 이걸 왜 이런 표현 애를 왜 붙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쓰는 건데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at, on, in과 함께 쓰이는 명사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위쪽에 크리스마스에 뭘 할 거니를 보시면 두 번째 What are you going to do at Christmas? 크리스마스로 뭐 할 거야? at Christmas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on Christmas Day가 있죠. 그렇죠? on Christmas Day.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day라고 써줬기 때문에 언제 쓰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야 언제 크리스마스는 또 애시고 언제 또 크리스마스 데이는 또 온이고 굉장히 헷갈리죠. 전치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알아두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at present라든지 이거부터 드시게 at present 현재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라는 뜻이 되겠고 특히나 이제 네 번째 나오면 이런 것들은 많이 쓰여요. at present 현재 지금 선셋이 무슨 뜻? 선셋 해질녘이죠. 그렇죠? 해질녘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day라든지 New Year's Eve라든지 Tuesday evening, Sunday night, my birthday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날짜와 요일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기서 오늘 씁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조금 더 크죠. 21세기 규모가 좀 큽니다. 21세기라든지 1990년 S 붙으면 뭐냐면 대가 되겠죠. 90년대에라든지 이기는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요. 훨씬 확실히 인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훨씬 크다.
과거의 미래.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 every나 this나 last 등이 붙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이룰 때 이런 것들이죠. every Sunday, 그다음 this evening, 그다음 last night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 앞에는 at, on, in 등의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잖아. every Sunday를 아까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on Sundays, 그다음에 every Sunday.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지. Sunday 요일인데 on every Sunday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요 앞에 안 붙입니다. every나 this나 last처럼 아예 이제 지정을 해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at, on, in 등의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뒤쪽에 한번 문제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 실전 문제 맨 뒤에 푸는 거 있지? 거기서 나올 거고 그때까지 잊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안 씁니다. 예에서 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at, on, in 안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from이랑 since인데 얘는 뭐 반대되죠. 반대되는 건 아니고 일단 성분 자체는 아래쪽에는 since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서 배웠어? 접속사에서 배웠죠. 그렇죠? 접속사 뭐 이대로도 있고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대로 왜 또 나왔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since는 뭐 전치사 since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since 같은 경우는 접속사, 전치사 다 되면서 뜻은 똑같이 이대로인데 접속사 since일 땐 뒤에 문장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 since 같은 경우는 명사 하나 얻어도 되는 거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since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from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아예 from 자체가 무슨 얘기니까 언제 부터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to랑 많이 쓰이는 편이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from A to B A to B까지 95년에서 2000년까지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 있고 자, 그래서 since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우리 완료시에서 많이 다뤘었죠. 현재 완료의 가장 큰 짝꿍이다. 계속적인 것 중에서도. 그래서 그 차이점이 여기 도식화가 돼 있어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from 월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라는 얘기인데 언제까지는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언제까지는 부터는 아니지만 시작점은 아닌데 근데 물론 이제 to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괜찮죠, 그죠? from to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데 그냥 from만 쓴다. 3월부터 파리에 살 것이다라는 얘기는 언제까지지 모른다는 얘기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since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재 완료가 결부되기 때문에 언제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I have been in Paris since 1995 하면 1955년부터 파리에서 살아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게 since가 from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형태만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동사형태 현재 완료 썼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미래 썼는지 이런 거 보면 from일지 since인지는 너무 잘 나오게 돼요. 쉽습니다. 문제 자체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 my냐 until이냐 이 두 가지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 보면 특히 그래요. 영작 시간에 보면 여기서 나는 영작하는 친구가 없는데 영작 시간에 보면 특히나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한글 표현에서 뭐 이런 거죠. 비가 화요일까지는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치? 아니면 나는 3시까지 TV를 끌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같은 경우는 until밖에 없더라고요. 보면은 한글 표현에서 까지가 나왔다? 거의 until 씁니다. 근데 이 by와의 차이점을 모를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by 같은 경우는 똑같은 까지라고 해서는 돼. 까지가 되는데 해석은 똑같지만 보시면 완료되는 시점 한마디로 마감 기한 같은 걸 나타낼 때는 by를 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마감 기한 3시까지는 TV 끌 거야 라든지 그 전에 완료할 거야 라는 게 by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until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언제까지 계속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the rain will not stop until Tuesday 이런 거 있죠. 보시면 비 자체가 화요일까지 그치지 않을 거란 얘기는 화요일까지 비가 계속 올 거란 얘기고요. by를 쓰게 되면 비가 화요일까지 그칠 것이다. 근데 여기다 until 쓰면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까지 그치지 않아요. 만약에 until Tuesday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까지
계속 그치지 않는 그치는 행위가 계속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치기만 해. 여기다 until 쓰면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will라시면 until이 어울리지만 왜냐면 그때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 계속적인 동작은 괜찮잖아. 화요일까지 비가 계속 오는 건 괜찮아. 근데 계속 멈추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until 쓰면 안 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야. 여기다 until 써버리면 두 번째 문장에서 3시까지 TV를 끌 것이다. 3시까지 TV만 계속 끄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3시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3시 전까지 한 번은 내가 TV 끌 거야. 라는 게 바이고 until 같은 경우는 계속성, 지속성이 동작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될 거야 라는 얘기.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3시까지 TV를 볼 것이다. 괜찮죠? 계속 보는 행위는 말이 되죠. 근데 3시까지 계속 이제 몇 시간 동안 TV를 끄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바이와 until에 잘 봐주시면 여기나 영작 때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뭐 주로 예를 들어서 1, 2번 같은 게 가장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호텔에 머무를 거다라는 똑같은 까지긴 한데 머무르는 동작 자체가 금요일까지 지속되겠죠? 그쵸? 계속 머무를 거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바이 어디 중요한 거가 나요? 언틸이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감 기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내일까지 뭐 끝내야 돼 라는 얘기하면은 이때는 바이가 맞겠지. 내일까지 끝내야 돼.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시나 잘 구분을 하시면서 수업 내용 떠올리시면서 그 중에 어울리는 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efore after는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진 않습니다. 일단 이전에 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후에라는 의미로 before after 마찬가지로 접속사 전치사 다 가능하죠. 그렇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사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before I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문제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전인지 후인지 이런 것들. 대신에 이제 정말 어이없이 헷갈리는 것만 좀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접속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에가 얘랑 붙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before 가운데 쓰면은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 이전에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절이 앞에 되어 있는 거고 before 앞에서 끊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뒤가 아니라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before after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몇 장이죠? 장소 방향 전까지만 하면 되겠다. for during까지만 하면 되겠네. 자, for, during, while.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during과 while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고등부 가서도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제 거의 뭐 보기문으로 하나씩은 가끔 나옵니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5개 중에 하나의 보기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for가 during 같은 경우 그다음에 while도 다 동안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는 다 비슷한데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while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뭔가요? 접속사라는 얘기 while은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절이 온다라는 거죠. 문장 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for during 둘 다 전치사에 해당이 되는데 둘 다 뭐뭐 동안의 전치사인데 역시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for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이어질까요? 기간의 긴, 시간의 길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to month 하면은 2달 동안이라든지 며칠 동안이라든지 몇 년 동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uring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이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뭐 이틀 뭐 아니면 몇 달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기간에 하나의 기간명이 나와요. 기간 이름이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summer vacation이라고 여름방학 동안 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night 밤 동안이라든지 그냥 하나의 딱 덩어리 기간이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구체적으로 뭐 잠시 동안이라든지 a while, to month 아니면 2 years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와 함께 대동해서 나오는 편이라는 얘기.
이 두 가지는 전치사로서 그런 차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많이 비교되는데 비슷하지만 얘는 전치사 during 명사어고요. 그 다음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저른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during 쓸래 여기다가 이제 뭐 while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선택형으로 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어디 뒤에 보고 판단해 주는 거죠, 이제. 보시면 summer vacation은 명사 하나 왔기 때문에 접속사 while은 안 되겠구나, 전치사 during 맞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숙제는 그러면 우리 장소가용 전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파트 몇 페이지나? 387페이지 위쪽까지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7까지. 전치사는 그렇게 해오시고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 접속사 문제 풀어본 걸로 한번 가볼게요. 관계사보다는 그나마 조금 풀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몇 번? 정말 이해 안 가는 거. 그렇다. 틀려도 안 해버렸어. 틀려도 아는 건 괜찮아요. 틀려서 정리했는데, 채점했는데, 뭐, 그 다음 원리를 모르겠다거나 그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30번. 30번. 야, 찍혀나. 38? 25. 25. 아니야. 아니야? 30. 34? 34번. 또! 43번. 43번. 있나요? 없나요? 여기 되니? 몇 번? 58번. 30, 5개네. 봅시다. 30번. 뒤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됐어. 빈칸에 이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 문제는 이런 거 되겠지. 그래서 봤더니 I could go to the concert. 그다음에 I had to help my mom. 이런 거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이 두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첫 번째 보시면 나는 콘서트에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엄마를 도와드렸어야만 했다. 라는 얘기네요.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은 뭐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딱 좋을까요? Because as 이유. 그래서 원인이 도와드렸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콘서트 못 갔다.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뭐 because나 또 뭐 as나 뭐 since. 어쨌든 이유에 접속사가 들어가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단어가 들어갈 문장에는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 I had a smoking 하면은 나는 두통이 있었다는 아니죠. 복통이죠. 복통이 있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I ate a lot yesterday. 어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복통 배가 아팠다라는 여기 여기가 이유가 들어가겠네요. 아니 틀린 거야? 아니, 찍었어. 맞았어. 어디 찍어? 진짜. 1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왜냐면 1번. 꼭 접속사가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죠. 맞아가 1번. 왜냐면 1번이요? 그럼 얘도 똑같거든요. 그게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피곤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더 라운드가 무슨 뜻이야? 빨리 하다는 얘기죠.
빨래를 해서 피곤하다. 빨래해서 피곤하다. 그렇게 되려면 근데 뭐가 이상한가요? 그렇게 두 문장으로 보기에는 주어가 없네. 너무 피곤해서 빨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쓰려면 투 용법이 들어가고 그냥 부정사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동사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2번 I can go to the party. 그렇죠. 수어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파티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 좋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3번은 그렇죠. when I was young. 그렇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used to 동사 원형이 무슨 뜻? used to listen to. 그렇죠. 과거의 습관이죠. 라디오 듣고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5번에 get early. 얘는 이제 명령문 났으니까 일찍 일어나라. You'll be late네. or 그렇죠.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되지 그거야. 이게 맞겠지, 그지? 오케이. 3고 네. 3, 4. 인간의 말하자면 some people think bears are very cute and gentle. 얘는 이제 앞쪽에 very cute하다, gentle하다는 얘기는 일단 곰이 굉장히 이제 플러스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빈칸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뒤쪽 문장 봤더니 can hurt peop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할 수 있다?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젠틀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다, 화났을 때. 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다. 1번은 얘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 콤마가 있죠. 콤마가 있다는 얘기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뭐가? 접속 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however 그러나 하지만이 맞겠지, 그치? 그래서 5번이 정답. 3, 4. 그다음 3, 8. 3, 8번. 이 주신 단어의 문법적 쓰임이 서로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 기로 쓰임이 서로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Who do you think will win? 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who는 여기서 의문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who는 뭐야? 이거는 관계대명사 보죠. 그렇지? 같지가 않습니다. 2번은 she tasted the tea 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뭐야?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 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as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왔어? 명사 나왔네, 그렇지? 그럼 얘는 접속사, 얘는 정사가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Live a happy life. You must learn to love yourself. 그 다음에 아래쪽 Did you really make this matter of yourself?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yourself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가요? 네. 안 돼요. 안 되죠. love 뒤에 목적으로 쓰인 거야. 그쵸?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아래쪽에 있는 yourself 같은 경우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가 재비용법, 얘는 강조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네가 직접 만들었니? 뭐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I think that she is a very talented writer 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이 대신 뭔가요? I think 그 다음에 목적 자리 끄는 접속사 대시지, 그치? that 이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that often tells us that he wants to live in a country. 다 보시면 마찬가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임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접속사, 접속사.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때? 첫 번째 나와 있는 인조이 뒤에 쓰인 ing는 뭐예요? 동명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인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라는 뜻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watching 같은 경우는 뭐가요? 분사구문이죠. watching her work away 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녀가 걸어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미죠. 보면서 그 소녀는 잠시 동안 그냥 서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ing지만 동명사 분사 구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3번 알맞은 단어 기미. 자, 존이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간대, 그치?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he likes 치킨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치킨 얼들도 치킨 먹어요. 치킨 좋아해.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시켰다가 맞겠죠, 그죠? 원인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켰어. 자, 그 다음에 he wanted to get a large cup.
큰 콜라를 원했어, 그지? He didn't have enough money. 원했지만 돈이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뭐가 맞을까요? 3. 야,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시켰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58번. 58. Our plans were cancelled because the bad weather 이런 거 있죠. 한 군데만 찾아서 만약에 고쳐 쓰시면 뭐 하잖아요. because를 뭘로? because of로 써주면 되겠죠. 왜? 얘는 접수 없어요. 뒤에 있는 명사 하나만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그대로 두고 한 군데만 바꾸면은 because 뒤에 of를 써주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58번은 전치사로 바꿔라 라는 게 정답.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숙제 잘 해보시고 복습 좀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전치사 바로 시험 보기는